안녕 형들! 오늘 소개시켜줄 레슬러는 엄청난 파워와 함께 한 시대를 풍미했던 형님이야. 얼굴부터 머리끝까지 야수와 같은 거친 느낌을 풍기며 최고의 멋남으로서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준 이 희대의 레슬러는 누굴까? 바로 디 애니멀 바티스타란 형님이야. 이 형님 하면 무엇보다도 조각같은 멋진 몸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지. 근육은 정말 선천적으로 타고났을 정도로 밸런스가 너무 좋았는데 레슬러들이 즐비한 가운데 군계 일학으로 확 튀는 모습이 데뷔 초부터 범상치 않았어. 이런 멋진 몸과 포스 덕에 이 형을 부르는 당대의 별명이 디 애니멀, 일명 야수 혹은 짐승남이었을 정도로 바디 컨디션 하나는 정말 끝내주었지. 이 형의 환상적인 바디라인 덕분에 별다른 마이크웍이나 특별한 행동이 없어도 그냥 눈이 돌아가는 비주얼은 정말 대단했었어. 벨트의 크기와 몸의 비율이 딱 들어맞는 엄청난 포스로 챔피언으로서의 그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것 같았지. 그리고 자주 입고 나온 턱시도도 무척 잘 어울렸는데 최고의 짐승남이 아니랄까봐 셔츠는 왜 그렇게 뜯어제끼는지 그런 박력 있는 모습에 팬들은 매료되기 충분했어. 이 형이 이렇듯 희대의 야수이다 보니 로우던 스맥다운이던 이적을 할 때 양대 챔피언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정도였지. 얼굴 또한 남성스럽고 조각같은 얼굴인데 그래서 그런지 현 드웨인 존슨 이후로 헐리우드 스타 반열에 오른 대표적인 레슬링 선수라 말할 수 있겠어. 이 형 하면 멋진 등장신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기관총을 난사하는 무척 특이한 퍼포먼스로 탄창을 탑재해서 발사하기까지 그의 이 멋진 모습에 경기 전이지만 벌써 스타디움을 달굴 정도로 팬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어. 그런데 이 형의 멋스러움이 거기까지가 아니야. 기술 또한 상대방을 압도함을 넘어 정말 시원시원하였는데 먼저 상대방의 머리를 다리가랑이 안으로 집어넣는 기술의 시작은 상대 레슬러의 무력함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어. 이러한 장면이 연출되면 팬들은 환호하기 일쑤였지. 상대방을 한 번에 들어 바로 바닥에 내리꽂게 되는데 자신도 같이 몸을 띄워 떨어지는 장면으로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여 말맞다나 바티스트 밤, 즉 폭탄을 연상케 하기에 충분했어. 또한 이 기술은 링 밖에서 상대방을 테이블에다 내리꽂는 무시무시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였지. 그가 잘 쓰는 스파인 바스토도 아주 예술이었는데 상대방을 들어 육중한 몸무게와 파워로 내리 눌러버리며 그 반동으로 몸을 일으켜 세우는 장면은 너무 임팩트가 있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어. 그리고 이 이후 로프를 흔들면서 관중들에게 바티스타 밤을 쓰기 전 제스처로 두 손으로 엄지를 지켜 올린 후 내리는 모션은 그의 피살기의 시작을 팬들에게 알렸지. 링 위의 최고의 멋남 바티스타 형님은 가난한 집안의 흑수저로 태어나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어. 1969년 필리핀계의 아버지, 그리스계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 현재의 멋진 구릿빛 피부를 가질 수 있었지. 그러나 일찍이 부모가 이혼해서 가뜩이나 가난한 시절에 정신적으로도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어. 거기다 무법지대의 위험한 환경에서 자라나 벌써 9살에 살인사건에 연루가 되는 등 아주 혼란스러운 유년 시절을 보냈지. 13살의 나이에 차량 절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클럽에서 바운서를 보다가 손님에게 심한 부상을 입히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 몸 하나는 자신이 있던 터라 출감 후 보디빌더 일을 시작했는데 이 일이 생각보다 재미있어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었지. 바티스타는 이윽고 어두운 인생을 뒤로하고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 1999년 WCW 파워플랜트에서 레슬링 수련을 시작하여 OVW란 지역 레슬링 기관에서 데뷔를 하였어. 그 안에서도 눈에 띄는 활동으로 스티브 오스틴의 눈에 들어와 그의 지원으로 2002년 WWE로 수월하게 이적할 수 있었지. 그때 나이가 31살로 대부분 유명 스타들이 주로 성인이 되면서 20살 나이 안팎으로 데뷔하는 것에 비하면 꽤 늦은 나이라 말할 수 있겠어. 스맥다운 목사 기믹의 레버랜드 디몬을 수행하는 헝금 걷는 보디가드 역할을 수행하며 데뷔를 하였고 로우로 이적 후 이때부터 데이비드 바티스타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게 되었지. 트리플 H와 대립 중이던 스카 스타이너를 릭 플레어, 랜디 오턴과 같이 쓰러뜨리며 에볼루션에 합류해 우직한 빅맨으로 활약하기 시작했어.
희대의 스테이블인 에볼루션에서 트리플 H의 천적들을 응징하는 행동대장으로 활약하며 이 에볼루션이라는 조직을 더욱 견고하게 다졌지. 이 형이 워낙 볼매인지라 보면 볼수록 이 형이 자꾸 팬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에볼루션 안에서도 점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 특히나 애니멀과 비스트의 대결로 적절된 골드버그와의 2003년 대결은 빅매치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손색이 없었지. 급기야 에볼루션에서 막내인 랜디 오턴을 3명의 형에서 몰매를 주는 악행의 중심에 서 있었던 바티스타 형님이었지만 오래전부터 바티스타의 매력에 빠진 팬들은 삼치 형과 리플레어의 악의 그늘에서 벗어나 양지로 나오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지. 어쨌든 로우의 챔피언 벨트를 지키려는 삼치 형의 갖은 꼼수로 바티스타 형님을 뒤에서 몰래 방해하기 시작할 무렵이었어. 이때 당시 바티스타 형님이 2005년 로얄럼블에서 존시나와 동시에 링 밖으로 떨어지는 순환을 겪으면서도 끝내는 승리를 거두었고 로우, 스맥다운 양대 챔피언 타이틀을 선택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었지. 트리플 H는 로우 챔피언인 터라 스맥다운으로 이적하라는 갖은 설득을 하는 상황에서 바티스타 형님이 그들의 계획에 동참할 의도가 보이자 관중들은 연신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 바티스타 형님이 치켜올렸던 엄지가 밑으로 꺾이는 순간 이때 관객들은 모두 기립을 하며 선역을 알리는 바티스타 형님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했고 이때의 환호가 역대 최고인지라 이 장면은 로우 역사상 빠지지 않는 명장면으로 남아있어. 이 이후에 트리플 H를 이기고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을 달성하였지만 그렇게 트리플 H의 그늘을 쉽게 벗어나지 못했지. 2005년 WWE 백래시에서 다시 만나 경기를 치르고 그것도 모자라 다시 헬리너스의 경기를 치르며 둘의 경기는 무척 치열하게 진행되었어. 끝내는 피투성이가 된 두 명의 레슬러의 뜨거운 포옹을 하며 에볼루션과의 아쉬운 이별을 고했지. 한편 스맥다운에서는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되고 있었는데 JB의 조봉래 형님이었어. 배틀로얄에서 우승을 하며 단장에게 벨트를 받을 찰나 바티스타 형님이 스맥다운으로 이적한다는 말에 그때 당시 JBL의 표정은 절대 잊지 못할 거야. 희대의 악당 JBL의 리무진을 부시는 등 사람들은 이 형의 일거수일투족에 환호를 보내며 응원을 했고 그 둘은 이윽고 2005년 로프를 서로 갚는 치열한 경기 속에 기어이 바티스타 형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어. 이 이후에는 에디 게레로의 사망 이후 레이 미스테리오와 태그팀을 결성하며 태그팀 타이틀을 획득하는 명예를 안았지. 2008년에는 다시 로우로 이적하여 한때 에볼루션에 같이 몸담았던 랜디 오턴과 아마겟돈에서 경기를 치루었지만 그때의 부상으로 6개월간 결정을 하며 휴식을 취했지. 스맥다운에 복귀하자마자 이때 당시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인 언더테이커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언더테이커와 2009년 TLC 매치를 치르며 서로 맞고 때리는 체어샷이 집요하게 오고 갔고 승리를 눈앞에 둔 바티스타 형님이었지만 치열한 승부 끝에 언더테이커의 승리로 끝내며 명승물을 만들어내었어. 2010년 로얄럼블에서 존시나에 의해 링 밖으로 나가게 되며 이때 표적이 당대 스타였던 존시나에게로 꽂히게 되었지. 엘리미네이션 챔버에서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존시나였지만 빈스 회장의 특권으로 바티스타는 경기 중에 난입하여 이미 지친 존시나 형님을 이기고 WWE 두 번째 챔피언에 올랐어. 그러나 레슬매니아 26에서 기어이 시나 형에게 지면서 타이틀을 뺏기며 이렇듯 이 둘의 대결은 쉽게 끝나지 않았는데 2010년 WWE 오브 더 리미트에서 온 스타디움을 휘젓고 다니는 치열한 경기 속에 존시나에게 항복을 하며 내리 연패를 한 바티스타 형님이었지. 이 이후 그가 갑작스런 은퇴를 선언하면서 영화 쪽 일에 집중을 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MMA 시장에 진출을 하며 레슬링의 공백기를 가졌어. 2014년 로우에서 4년 만에 복귀를 선언하였는데 그렇게도 보고 싶던 애니멀 바티스타였기에 스타디움은 팬들의 환호로 떠나갈 듯 하였지. 그러나 이때의 이 형 나이가 벌써 45살이었어. WWE에 데뷔한 지 12년째라 레슬링 영역만 보자면 이제 한참을 달려야 할 커리어지만 데뷔가 늦은 탓에 그게 쉽지 않았지. 예전의 기량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때부터 관중들은 실망하기 시작했어. 30인 중 최고를 가리는 로얄럼블 2014에서 28번째로 나와 기대 이하의 경기를 펼치면서 우승까지 거머쥐어 팬들은
야유를 보냈지. 2014년도 알베르토 델리오와의 경기 때도 역시 팬들의 기대에 부합할 썩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어. 이런 점을 WWE도 잘 알아 바티스타 형님을 악역 전환을 시킬 정도였으니 그때의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형들도 짐작할 수 있을 거야. 레슬매니아 30에서 랜디 오턴, 데니얼 브라이언 3장한 챔피언 배틀을 두고 격돌을 하게 되었고, 이윽고 브라이언이 예스락을 걸어 탭아웃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챔피언 획득에 실패하고 말았지. 이때 당시 실드라는 당대 최고의 스테이블이 활보할 때라 한창 그들과 대립 중인 트리플 H, 랜디 오턴 등과 다시 옛 명성을 되높일 에볼루션을 결성하게 되었어. 2014년 익스트림 룰즈에서 실드와 에볼루션의 대결이 이루어졌고, 링 안뿐만 아니라 스타디움 전체를 오고 가며 치열한 대립을 하였지. 마지막까지 이어진 실드와의 끈질긴 결투 끝에 트리플 H가 로만의 스피어를 맞아 안타깝게 패하게 되었어. 이 이후에 영화 스케줄로 또다시 레슬링계를 떠나는 모습이 팬들의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았지. 그러나 세스 롤린스의 말에 의하면 바티스타는 조금 더 일찍 떠날 예정이었으나 한창 떠오르는 실드 3인방을 더욱 띄워주기 위해 연장 출연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의 레슬링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어. 다시 4년 후 2018년 10월 스맥다운 1000회 특집 때 4년 만에 등장하면서 트리플 H를 도발하며 요상한 분위기를 만들었었어. 기어이 삼치형이 그토록 존경하는 릭 플레어 형님을 두들겨 패는 일까지 일삼으며 트리플 H를 옥죄어하기 시작했지. 이윽고 이 둘의 대결은 레슬매니아 35에서 이루어졌지만 둘 다 50세가 가까운 나이라 팬들은 걱정이 많았어. 바티스타 형님은 이 경기에 모든 걸 걸었어. 왕년에 팬들에게 엄청난 환호와 응원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현재는 팬들에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에 이대로 레슬러로서의 커리어를 마무리 지을 수 없었지. 드디어 레슬매니아 35 룰이 없다 보니 갖은 방법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었고, 쇠사슬에 맞고 계단에 박히는 등 서로 몸을 사리지 않고 경기에 몰입했어. 의외로 경기는 굉장히 치열한 양상으로 들어갔고, 과거 서로를 돕던 동지였지만 현재는 적으로 만나 투혼을 불사르는 두 명의 레슬러로 링 위에 서 있었지. 두 노장의 격렬한 경기에 팬들은 환호가 나왔고, 간만에 뜨겁게 링을 달군 바티스타 형님에게 모두 박수를 보냈어. 이윽고 트리플 H의 슬래지 해머샷을 맞고 패배한 바티스타 형님. 그러나 이것이 바티스타 형님의 은퇴 경기가 될 줄이야. 경기가 끝나자마자 자신의 트위터에 은퇴 소식을 알렸고, 그는 자신을 응원해준 그리고 야유를 보낸 모든 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며 링을 떠나게 되었지. 이 형님은 영화배우로도 유명한데 형들에게 설명을 특별히 안 해도 이미 헐리우드에서 대활약을 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을 거야. 알게 모르게 영화를 다수 찍어 필모그래피만 무려 30여 개에 육박할 정도로 일찍이 영화판에 데뷔하여 드웨인 존슨과 함께 영화계에 성공한 대표적인 레슬러라 말할 수 있겠어. 바티스타 형님은 격투기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2012년 메인 무대는 아니지만 CMS MMA라는 중소 무대에서 신스 루세로라는 베테랑 선수와 격돌하여 1라운드 파운딩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어. 이 형은 한창 잘나가던 시절 디바들과의 갖은 연문설 및 나코로메사의 안 좋은 평판으로 여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했던 형님이기도 하였지. 그의 직선적인 성격 탓에 동료들과의 유대 관계가 끈끈하지 못했지만 그가 그토록 존경하고 따랐던 선배가 한 명이 있었는데 바로 에디 게레로라는 선수였어. 특히 에디 형님이 바티스타가 한창 데뷔했을 시절 레슬링에 대해 조언을 많이 해주었고, 아내가 출산할 때 산모와 딸이 모두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울고만 있던 바티스타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위로했던 게 바로 에디 게레로라는 형님이야. 그 위로의 힘으로 바티스타는 병원으로 달려갈 수 있었지. 그때부터 에디 형님을 깊이 존경하며 많이 따랐는데 2005년 에디 게레로가 사망하자 그토록 슬퍼하면서 그를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한 끝에 에디 형님을 위한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기로 하였어. 스맥다운에서 그의 등장 음악과 함께 자동차를 보며 유유히 들어오는 바티스타 형님. 에디 형님의 등장신을 재현하며 링 위에 올랐지. 상남자 바티스타 얼굴에 눈물 자국이 생기며 에디 게레로를 진심으로 애도하는 모습에 스타디움도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어.
그가 레슬러를 데뷔할 때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 양복을 맞출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생활고에 시달렸어. 하지만 지금은 헐리우드 스타이며 우리가 좋아하는 희대의 레슬러가 되었지. 레슬링계의 늦게 입문해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 일과 병행하는 통해 명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레슬링 경력으로 팬으로서 많이 아쉽기도 했지만 레슬링 팬들이 과거를 회상할 때 어김없이 빠지지 않는 당대의 레슬러로 기억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지. 언제나 또 이영의 멋진 레슬링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레슬매니아 같은 걸출한 이벤트에 등장해 시원한 바티스타범을 보여준다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거야. 바티스타 형님에 대한 이야기나 좋아하는 레슬러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길 바래. 다음에도 형들이 좋아하는 레슬러로 찾아올게. 그럼 다음 시간까지 바이바이.